안녕하세요. 친구보다 가까운 박리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4월 중순인데요. 밖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꽃 구경을 가고 싶은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고 이렇게 사무실에 일하러 나와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상간녀,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보통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결혼을 하신 분이라도 평생 뭐 이런 사건과는 또 상관없이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사시다가 평생을 믿고 사시다가 정말 한번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관심을 이제 가지기 시작했을 때 찾아보게 되는 것이 이런 상간녀, 상간남에 대한 이런 위자료 청구 라는 이런 소송입니다. 이 용어가 익숙지 않을 수 있는데 상간녀, 상간남이라는 것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을 보통 이렇게 일컫습니다. 그래서 뭐 딱 판결문에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요. 과거에는 이렇게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과거 판례나 사건을 보고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고 어떻게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상담을 많이 오시거든요. 요즘에 제가 이혼 사건을 많이 다루다 보면 요즘뿐만이 아니죠. 과거부터 제가 7년 차 변호사이니까요. 처음부터 이혼 사건에 대해서는 주된 사유가 부정행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정행위를 하면 이제 이혼을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신뢰가 깨졌으니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또 변호사와의 상담을 또 고려하시게 되는데요.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을 이렇게 딱 결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에게 뭐 아빠가 필요하다든지 엄마가 필요한데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를 혼자 키우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 되고, 또 아이에 대해서 상처가 될까봐 그런 부분들이 많이 걱정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 많이 선택하는 것이 배우자 부정행위를 한 그 상대방에 대해서만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가능하냐, 내가 이혼을 하지 않았는데도 상대방에 대해서 소송이 가능하냐라고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만 소송을 하실 수가 있고, 혼인이 파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정행위 증거만 명백한 경우에 그 위자료 금액이 산정돼서 판결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판결 금액에 대해서는 증거의 정도에 따라서 수백만 원에서 뭐 3천만 원 또는 더 많은 경우는 5천만 원까지 위자료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5천만 원까지 결정되는 경우는 좀 예외적인 경우고요. 대부분 3천만 원 선 안에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의 정도에 따라 그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런 어느 정도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변호사 사무실로 나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똑같이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재산을 안다면 가압류를 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소장을 제기하러 오는 경우도 많지만 소장을 받고 나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소장을 받고 내가 피고 입장이 된 경우에 이제 재판을 나가시거나 답변서를 30일 안에 제출하시고 이 사건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보통 세 가지입니다. 부정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 부인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소장만 가지고는 상대방이 소설을 써놓은 것 같고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가 이게 부정행위를 할 만큼 명백하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를 부인하고 나는 이런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위자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라는 입장을 가지게 되시는 것이죠. 그렇고 두 번째로는 부정행위 자체는 인정을 하는데 금액이 너무 많다. 내가 왜 3천만 원이나 줘야 되냐. 한 번 만났을 뿐인데 뭐 한 번 카톡했을 뿐인데 왜 3천만 원이나 줘야 되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를 찾아서 금액을 좀 깎아달라. 뭐 어찌됐든 친밀한 관계가 있었던 것은 인정을 한다. 근데 성관계까지 이른 적이 없고 이 금액 자체가 너무 과다하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금액을 좀 깎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위 두 상황에 해당되더라도 법정에 나가서 직접 얼굴을 마주하기 싫은 경우, 이런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시게 되면 변호사가 재판을 나가지 당사자는 재판에 나오시지 않으셔도 되고, 이런 사건의 경우에 직접 얼굴을 보시는 것이 좀 민망한 상황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뭐 감정을 굉장히 이제 격해지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을 하셔가지고 이런 사건을 보통은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대부분 저 같은 경우에는 조정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조정이라는 것은 판결로 가기 전에 서로의 합의에 의해서 대법원에서 확정된 효과를 가지고 1심에서 그냥 종결을 짓는 그런 절차가 조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2심, 3심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도 절감이 되고 빨리 끝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조정이란 것은 그 두 당사자가 서로 합의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에 한쪽이 감정이 너무나 격해져서 금액 다과에 불문하고 나는 판결로 무조건 선고받겠다. 판결로 선고받고 1심 하고 끝나면 2심도 하고 3심도 하겠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한 20%에서 30% 정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판사님과 뭐 조정위원님들 그리고 변호사들의 노력에 의해서 조정으로 보통은 대부분의 경우 저는 끝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으로 끝낼 경우에는 쌍방의 변호사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을 성립하게 되고, 조정 조항에는 금액 외에도 다른 부분들을 좀 첨가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간녀,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있어서 금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또 소송 진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변호사 선임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의심이 되거나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고민이 되시는 경우에는 제 영상을 보시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